4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에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이 보기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기억 이상이거나, 이때 기억은 바로 3억 원입니다.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액이 몇 분의 몇에 상당하는 금액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3억 원, 니은에 들어갈 건 100분의 5니까 3억 원과 100분의 5가 있는 지문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문이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은 2번에 3억 원과 100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소유를 나타낸 것 중 틀린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맞습니다. 2.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 1천분의 35 맞고요. 3. 원시 취득 1천분의 28 맞습니다. 4.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맞습니다. 5. 매매에 의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 1천분의 30 30 아니죠. 40입니다. 1천분의 40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별장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 2배가 아니라 4배죠. 4배. 그래서 X. 2번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세 과세 표준의 3%로 한다. 맞습니다. 3.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과밀 억제 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중축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이다. 맞습니다. 2. 미등기, 미등록 또는 무허가인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3.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4.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5. 상속에 따른 무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입니다. 표준액.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별장의 부속 토지로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석토지로 본다. 맞고요. 두 번째,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 산간 해변 등의 휴양지에 건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별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4번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 이해자가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그것도 별장입니다.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다면 A는 B의 거를 별장으로 쓰고 B는 A의 거를 별장해서 서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려고 아예 별장으로 쓰면 임차를 해서 쓰든 본인이 쓰든 다 별장으로 취급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어떤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4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 주택의 요건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단독주택. 맞습니다. 2. 일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 표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맞습니다. 3. 단독주택으로서 일부의 주택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예, 역시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4. 일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 공용면적 제외합니다.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예, 이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5. 일부의 건축물의 연면적,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해당이 없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331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5번은 X.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4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아래층의 면적이 250제곱미터이고 위층의 면적이 12제곱미터는 이거 두 개 합하면 262제곱미터죠. 274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고급주택에서 제외되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물론 복층은 합해서 274를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지만 아래층 면적 자체가 24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그거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245제곱미터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X. 자, 2. 별장, 골프 연습장, 고급 옷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골프 연습장, 요게 틀렸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옷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인데 골프 연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X. 3.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X. 4배로 하는 거는 방금 2번에 별장, 골프장, 고급어업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취득, 사치성 재산 취득일 경우에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4.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4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사치성 재산이 4배고요. X. 5.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47번 옳은 걸 구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하는 특례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특례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있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닌 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바로 이 2%에 해당하는 게 등록세입니다. 지금은 등록면허세로 바뀌면서 예전에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따로 내던 걸 취득세로 합해놨기 때문에 등록세 면제 받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찾아보면 되는데 48번에 1.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등기하는 부동산 매매입니다.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에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역시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3.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도 특례에 해당이 되고요. 4.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5. 대도시, 유치지역 및 공장지역은 제외합니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는 특례에 해당이 되진 않고요.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합니다. 이 곱한 요 세율에서 뭘 빼주냐? 중과기준세율 2%죠.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곱한 요 세율을 뺍니다. 이렇게 빼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그거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렸죠. X 다 온데 하나만 X에서 4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과소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번 취득세 과소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부과 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불성실 시에는 취득세액의 2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 맞습니다. 5.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 신고 없이 매각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0%를 중가산세로 부과한다. 50%가 아니라 80%입니다. 80% 중가산세는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49번은 9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 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증여계약일입니다. 일단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 이것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말일. 마지막 날이죠.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작성일부터가 아니라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래서 X. 2.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3. 부동산을 매매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4.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5.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5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